지난해 창립 이래 최대 적자를 낸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금리 예금 유치를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확실히 새마을금고 상황이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새마을금고 무더기 부실 후폭풍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엄빠님들 중에서는 새마을금고에 예금 맡겨두신 분들도 많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에 1원이라도 넣어두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의 걱정마음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창립 이래 최대 적자를 낸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새마을금고 수십 곳이 지난해 말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부분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 곳들은 무더기로 경영 개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엔 예금 금리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대거 포함됐다고 합니다. 고금리 예금을 받아서 금고에 자금을 확충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포괄적인 조치를 받은 곳도 있지만 아예 특판 예금 금지 조치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더 이상 고금리 예금 유치를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확실히 새마을금고 상황이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순손실 1조 7천억 원 정도로 지난 1963년 설립 이후 손실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올해도 건전성 강화에 몰두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에게도 이거 새마을금고에 돈 넣어도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된다고 한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정확한 사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먼저 새마을금고와 일반 은행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단위 금고 조직 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상위 조직이 있습니다. 중앙회는 개별 단위 금고 조직의 예수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개별 금고에서 운용하다가 남은 부분을 갖고 중앙회에서 운용하는 구조인데요. 이 금액이 80조에서 100조 사이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회는 이 금액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개별 단위 금고에 위기가 터졌을 때 이 중앙회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일종의 119 구조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은행의 경우 파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새마을금고에는 파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실화된 개별 금고가 있다면 타 금고와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부실 금고에 내 예금이 있다면 합병이 될 때 인수하는 새 금고에 내 예금도 같이 넘어갑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2023년 7월 이후 24개의 금고를 합병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일반 은행에 부실화 논란이 커져서 문제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금융당국에서는 인수자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인수자가 책정되면 은행의 우량자산 그리고 고객 계약건들을 넘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량자산을 드러내고 남은 불량자산을 갖고 고객들에게 맡긴 돈에 비례해서 예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파산한 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이마저도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동안 쌓아둔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도와주게 되고요. 어쨌든 예금보험공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무조건 5천만 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보장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갔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1억 원으로 상향된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맞는데요. 아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반면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게요.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터진 적이 있었죠. 그때 600억 원어치의 대출이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600억 원 중에 400억 원은 부실한 대출이었고 200억 원은 담보가 제대로 잡혀있는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억 원은 중앙회가 부담하게 되었고 나머지 200억 원은 합병을 통해서 인수금고였던 화도새마을금고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화도금고가 무리한 인수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에서 조율을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전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합병 전 부실금고와 거래하던 고객이 다음날에 합병 후 인수축 금고와 자연스럽게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새마을금고법으로 모든 예금자들이 보장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보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인당 보호 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고요.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은 합산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넣어두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도 되시고 일부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